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과 함께 전문 진료하고 계신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호전된 실제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 강의를 보니까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사례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이 턱관절 치료 뒤에 좋아진 사례군요.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저희 방송에도 자주 전화를 하시거든요. 네. 중장년층에서 꽤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장년층에 이르면요. 몸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뼈와 관절, 디스크 구조가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병행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중장년층에 아주 많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네. 내려앉으면서 디스크가 눌리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다음에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막히면서 추간판 협착증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한 증상은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오면서 쪼그리고 앉아도 쉬워져야지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쉬어야지 나는 편해진다 이런 분들은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턱관절 치료 뒤에 좋아진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리죠. 네. 여기 이제 오늘 또 환자분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58세 여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이 2011년도 8월 달에 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주신 증상을 이제 볼까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병원에서 이제 받고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해보고자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이제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허리에 통증이 있고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발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다리까지 저리고 당긴 증상은 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이죠. 버스나 자가용을 탈 때 자세를 구부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쪼그려서 앉아서 쉬어줘야 되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어요. 이분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의 좌우가 심하게 비대칭이 있어요. 네. 왼쪽 얼굴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얼굴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얼굴의 좌우가 대칭이 돼야지 건강한 상태인데 이분은 얼굴이 좌우가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안면 비대칭이 심한 상태는 얼굴이 좌우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얼굴의 좌우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몸도 좌우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척추가 틀어져 있어요. 네. 참 신기한 게 사람의 얼굴과 척추입니다. 이분은 근데 특징적인 게 10년 전부터 본인 얼굴이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좌우가 틀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척추가 서서히 틀어지면서 디스크가 서서히 튀어나오고 척추관 협착증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 터질 때 돼서 터진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 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했더니 척추관 협착증에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같이 있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해보고자 이제 오신 거죠. 이분 첫날 왔을 때 엑스레이 그래도 확인차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골반 심하게 틀어져 있고 척추는 휘어 있고 목은 일자목에 좌우가 틀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좌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좌우가 틀어져 있는 거죠. 또 얼굴이 좌우가 틀어져 있으면 골반도 좌우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좌우 다리의 근력 테스트를 해보면 좌우 다리의 힘이 차이가 나요. 한쪽 다리의 힘이 힘없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심하게 나빠지신 분들은 양방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수술을 하라게 합니다. 대부분요. 근데 이 정도로 심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도 수술하지 않고 턱관절 치료 후 좋아진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분도 오신 첫날부터 턱관절 장치를 입 안에 착용해서 얼굴의 좌우 균형을 맞춘 거죠.
얼굴의 좌우 균형을 맞춘다는 건 뭐냐? 몸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상부경추 교정과 흉추 그리고 골반 교정까지 해서 다리 길이와 근력을 좌우를 똑같이 만들고 한약 복용하면서 침치료, 부항치료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치료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 네. 50%가 줄어요. 통증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증상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턱관절을 조정해서 얼굴, 두개골, 목뼈, 척추, 골반, 다리 양쪽 길이와 힘, 몸의 전체 좌우를 제일 빠르게 맞춰주는 게 턱관절 치료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통증이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턱관절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분 4개월 치료를 했더니 얼굴 비대칭이 감소가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증상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고 지금 2012년도 11월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턱관절 치료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해주는 아주 좋은 치료법인데 그 이유는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으면 척추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듯이 척추를 치료해 놓고 척추가 틀어지지 않도록 입 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끼고서 생활을 하고 잠을 자면은 척추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척추 질환 치료에 있어서 신속하게 치료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진 경우가 꽤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을 땐 우선적으로 무조건 수술하기 전에 이 턱관절과 척추 전체 균형을 바로잡는 시술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주걱턱 형태로 점점 변해가는 이 환자에 대한 사례인데요. 원장님 이렇게 아래턱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되면 인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죠. 이 아래턱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일단 주걱턱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얼굴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가씨들, 미혼의 여성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되면서 턱이 튀어나오면 얼굴의 상하 길이가 길어져 버린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좀 감점이 된 부분이 생겨버리고요. 네. 외모적인 걸 떠나서 건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턱관절이 앞으로 그러니까 삐져나가는 거예요. 주걱턱은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면서 두개골과 경추의 위치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 구멍, 대후두공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걱턱 형태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 어깨가 틀어지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로 얼굴로 올라가는 통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눈, 코, 귀, 입, 얼굴, 머리에 있는 구멍이 막히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든가 두 개로 보인다든가 눈물이 자주 난다. 눈꺼풀이 실룩실룩 떨린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귀가 먹먹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심하다. 그리고 입이 마른다. 입 안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물집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눈, 코, 귀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걱턱이 되는 거는 외모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주걱턱 형태로 변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목과 어깨 또 얼굴 쪽에 건강에 대한 이상한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럼 원장님 주걱턱 형태를 가지신 분의 이 턱관절 치료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이분 역시 제가 차트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35세 여자분이고요. 이분은 2012년도 5월 달에 오셨네요. 네. 5월 10일 날 처음 오셨고요. 이분 35세 이제 미혼 여성이신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오신 이유를 이제 직접 적어주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직접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래턱이 앞으로 자꾸 나온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치아는 위 치아가 아래 치아를 살짝 덮을 정도로 만나야 되는데 아래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턱이 자꾸 앞으로 나가니까 아래 치아가 위 치아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 치아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걱턱 형태로 턱이 앞으로 자꾸 나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은 증상을 보면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증상. 목 아프면서 팔 손가락 저리고 허리 아프면서 다리, 허벅지, 종아리 땡기고 눈이 흐리게 보이고 침침하고 겹쳐 보인다. 35세 미혼의 여성이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참 때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대 여성이 눈이 침침하다. 5, 60대에서 나와야 될 증상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두통, 현기증, 만성 피로 이렇게 등등 이 밖에 여러 가지 증상을 적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래턱이 튀어나오면서 교합이 어긋나면서 주걱턱 형태로 변하고 그 다음에 두통, 현기증, 만성 피로가 나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 두 개로 겹쳐 보인다. 눈, 코, 입, 귀 이쪽 이목구비의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쪽 증상. 이분은 일단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1단계, 2단계 통해서 턱을 2단계에 걸쳐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턱관절 장치를 1단계 장치를 먼저 사용해서 약간 안으로 당겨왔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장치를 이용해서 위치보다 아래치아를 더 들어오게 이렇게 총 2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턱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살짝 덮을 정도로 이렇게 당겨왔고요. 이분은 지금 오늘 2012년도 이번 달 11월 현재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던 것이 이제 상당히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튀어나왔던 턱이 들어가니까 머리, 눈, 코, 귀 입으로 올라간 통로가 잘 확보돼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증상이 좋아지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좋아지고 그리고 목, 어깨 통증 좋아지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두 개로 보이는 게 눈이 좀 또렷해진다. 그 이유는 눈으로 올라간 통로가 넓어지니까 네. 턱이 밑으로 제 위치로 들어오면서 통로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눈으로 올라간 신경 통로도 넓어지고 순환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턱의 위치가 머리와 눈, 코, 귀, 입 질환에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던 아가씨였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굴 선이 갸름해지고 예뻐졌죠. 예. 네. 이렇게 턱의 형태 또 치아의 형태가 건강 상태와 밀접히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항상 치아 교합과 이 턱관절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네요. 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 턱관절 상태와 교합 상태, 치열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의 치열이 바지런한가, 심하게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턱이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좌우 얼굴에 비대칭이 심하지는 않은가, 성장기일수록 이거를 잘 체크해야 돼요. 특히요. 왜냐면은 성장기에 턱관절의 교합이 틀어져 있으면은 키가 잘 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있거나 치아 교합이 안 좋고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그만큼 척추의 건강이 나쁘다는 뜻이 되고 척추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똑같이 하는 시간 해도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성적 향상에 좀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예. 네. 턱관절 치료가 청소년기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턱관절과 성장이다 하면 쉽게 잘 매치는 되질 않거든요. 네. 네. 저희 턱관절 균형학회에서 성장만 치료하시는 소아과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성장 치료만 하시거든요. 소아과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학회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은요, 이제 수백 명의 어린이들 치료하신 케이스를 발표를 하셨는데 턱관절 장치를 착용시키면서 잠을 자게 하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적으면 2, 3cm, 아주 대폭적으로 큰 경우는 10에서 15cm 이상 1년 만에 대폭 성장을 한 사례들을 수백 케이스를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두 케이스가 아닌 거죠.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턱관절 장치를 착용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뇌하수체가 잘 호르몬 분비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네. 이 턱관절 치료 뒤에 이처럼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성장 호르몬이 밤 사이에 잘 분비되도록 한다. 네. 그래서 밤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것으로 첫 번째 이유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턱 관절의 위치를 잘 잡아주니까 뇌하고 척추가 똑바르게 쓰다 보니까 몸의 전체 뼈와 관절, 골격들이 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성장이 근육, 뼈, 인대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골격과 척추를 반듯하게 해주기 때문에 턱 관절 치료해주면 성장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치아 상태 또 교합 상태, 턱 관절 상태를 평소에 잘 체크하셔서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지셨으면 좋겠네요.